오늘은 드디어 활도적으로 100단계도 편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불멸 흡혈기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속 증가와 더불어 100단계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방어적인 부분인데요. 시즌 1까지는 방어도 하나로 물리피해 감소와 원소 저항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저항력을 특별히 맞추지 않아도 악몽 던전 100단계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즌2의 경우 저항력과 방어력의 역할이 완벽히 분리되어 방어 세팅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단계에서도 쉽게 죽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빌드를 차근차근 구성한 끝에 저의 기준에서 모든 악몽 던전 100단계를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는 빌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활도적 특성상 몬스터 무리에 파고들어서 바닥에 독을 깔고 닭딜을 하는 단순한 과정의 전투가 아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므로 약간의 컨트롤 연습이 필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익숙해지신다면 100단계도 쉽게 클리어 가능하실 정도의 몸빵에다가 딜까지 챙긴 빌드를 경험하시게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해당 빌드는 요즘에 버그냐 아니냐로 핫한 티볼트의 의지 고유 아이템을 제외하고 만든 빌드이지만 역시 방어에 중점을 둔 빌드이므로 간단히 티볼트 바지만 바꿔주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티볼트의 의지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자원이라는 옵션이 도적의 연계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원래는 최대 3개였던 연계 점수가 티볼트의 의지를 착용하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발 사격의 경우 이 연계 점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화살의 개수가 늘어나 해당 최대 자원 옵션에 따라서 더욱 많은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규탄을 사용했을 때 연계 점수 3점을 생성한다는 옵션과 다르게 한 번에 모든 연계 점수를 생성해버리는 버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의견을 약간 첨부해 보자면 최대 자원 옵션을 장착했다고 연계 점수 부분에 숫자가 변경되는 점은 개발자가 연계 점수의 시스템적 변화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확히 버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규탄으로 모든 연계 점수를 한 번에 활성화시켜 버리는 것은 분명히 버그라고 생각하며, 만약 최대 자원 옵션을 통해서 연계 점수 최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게 버그가 아니라면 연발 사격의 화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피해량을 보여주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서 알맞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현재 저의 빌드는 티볼트의 의지와 전설 바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아이템부터 빌드 소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구입니다. 원장 옵션은 독주입 등급 플러스 4, 총방어도 증가, 단일 저항, 그리고 기본 기술 공격 속도이며, 투구의 경우 이 옵션을 제외하고 다른 옵션을 사용하기엔 단일 저항을 다른 부위에서 하나 정도는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해당 옵션을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상은 지속적인 방어도 상승을 위해서 불복의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원장 옵션은 총방어도 증가,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이며 역시 방어적인 측면을 생각하여 해당 옵션은 고정으로 아이템을 맞춰주시면 되며, 위상은 지속적인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는 위세의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장갑은 핵심 기술 등급을 플러스 6까지 올려주는 그림자 매듭근 장갑을 고정으로 장착하시면 되며, 만약 없으시다면 극대화 확률, 공격 속도 증가, 연발 사격 등급 플러스 4 옵션을 포함한 전설 장갑의 피해량을 올려줄 수 있는 검의 달인 위상이나 공속을 위해서 가속하는 위상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지의 경우 앞에 설명드린 갑옷과 모든 옵션을 동일하게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상의 경우 공속이 엄청나게 상승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피해 감소 효율을 볼 수 있는 어스름한 위상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장화입니다. 기본 부여 옵션은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은 필수이며, 권장 옵션은 이동 속도 증가와 3개의 단일 저항을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구에 붙은 단일 저항을 제외하고 저항 옵션을 붙이셔야 하며, 장화의 경우 회피 확률 증가나 부상 상태에서 피해 감소 등의 좋은 옵션들도 있지만 어차피 100단계에서는 한 방에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저항력을 맥스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3개의 단일 저항을 붙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상은 취약한 적을 멍하게 만들 수 있는 난도질꾼의 위상을 적용했는데요. 이 위상의 경우 날쌘 몸놀림 기술의 속임수 공격 패시브 효과랑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필수로 장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양손 무기입니다. 우선 활보다는 적중단 공격력이 높은 쇠뇌를 추천드리며 필수 옵션은 민첩,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이며 나머지 옵션은 핵심 기술의 기본 빠따를 올려줄 수 있는 핵심 기술 피해를 추천드리지만 독 지속 피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상은 독 지속 피해량을 늘릴 수 있는 타락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필수 옵션은 피해 감소, 주입 기술 등급 플러스 3, 착취나 악의 패시브 등급 플러스 3이며 나머지 옵션은 T볼트의 의지를 가끔 바꿔가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원거리 피해 감소 또는 총방어도 증가 옵션을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연발 사격의 필수 이상인 반복되는 위상을 적용했으며 무기의 타락 위상과 위치를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반지의 경우 권장 옵션은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독 피해, 최대 생명력을 고정으로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상은 피해량의 깡기를 올려줄 수 있는 기대하는 자의 위상과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를 늘려줄 수 있는 재빠른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단검의 경우 저는 규탄과 아시아라 칸자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둘 다 독 지속 피해량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지만 규탄은 핵심 기술의 타격 피해량을 크게 올려주며 아시아라 칸자르의 경우 저의 체감상 가속하는 위상보다 더욱 좋은 효율로 공속이 증가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래서 장착했지만 만약 가속하는 위상의 단검을 착용하신다면 앞에 설명드린 쇠뇌의 옵션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한 흡혈귀의 힘은 불멸, 월출, 걸신, 탈퇴, 약육강식이며 불멸과 월출, 걸신은 전투 시 빠른 체력 회복을 위해서 필수로 장착하시는 게 좋으며 탈퇴의 경우 질주 스킬 대신 빠른 대시나 이동기로도 사용하고 T볼트의 의지 장착 시 지속적인 저지 불가 옵션을 활용하여 피해량 증가 효율을 올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킬의 경우 기본 기술은 구멍 뚫기 하나,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찍어주시고요. 핵심 기술은 연발 사격 마스터, 고급 연발 사격까지 찍어주시고 튼튼함과 흡수 일격은 마스터 해줍니다. 날쌘 몸놀림 기술은 무기 숙련 마스터, 충격 하나, 난도질꾼의 위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속임수 공격을 하나 찍어줍니다. 기만 기술은 은신 하나, 전복시키는 은폐까지 찍어주시고요. 바지에 적용된 어스름한 위상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어둠의 장막도 하나 찍어주시고 역습하는 어둠의 장막까지 찍어줍니다. 패시브 스킬은 날렵함과 착취, 악의 모두 마스터를 해줍니다. 주입 기술은 암흑주입 하나, 혼합 암흑주입까지 찍어주시고요. 독주입 마스터, 혼합 독주입까지 찍어줍니다. 패시브 스킬의 경우 정밀주입을 3개를 저는 찍어줬는데요. 독 피해량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은 정밀주입을 빼시고 치명적인 맹독에다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궁극기의 경우 저는 화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살비의 첫 번째 타격은 이렇게 모든 적을 다 넘어뜨리는 기술이므로 몬스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이나 보호막에 둘러싸인 억압자 몬스터가 많은 곳에서 선 타격 후에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한 전투를 하실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극기에서의 패시브는 신경자극 하나, 아드레날린 하나, 신속음 마스터를 해줬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의 경우 정밀도와 희생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 빌드의 경우 취약 피해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맞춰놨기 때문에 희생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화 스킬은 당연히 연계 점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정복자 보드의 경우 저는 간악함, 다재다능, 영리함, 파멸, 효용성, 착취, 순찰자 문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 보드에는 군중 제어 효과를 가진 공격을 적중시켰을 때 고변산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간악한 문양을 적용해서 방어도랑 공격력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줬고요.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 교활한 책략 보드를 활성화해주고요. 여기에 다재다능 문양을 적용해서 핵심 기술 피해랑 방어도를 증가시켜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소름 돋는 전리품 보드를 활성화해주고요. 취약 피해를 올려줄 수 있는 착취 문양을 적용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셔서 목격자 제거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여기에 효용성 문양을 적용해서
공격력과 생명력을 향상시켜줬습니다. 현재 이 목격자 제거 보드에는 지능이 17개밖에 찍혀있지 않지만 여기에 효용성 문양을 적용하게 되며 희귀노드에 있던 지능 옵션이 효용성 문양으로 인해 증가가 되면서 효용성 문양의 추가 보너스가 활성화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교활한 책략 보드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십니다. 영업비밀 보드를 활성화해 주고요. 여기에 명사수 기술의 타격 피해량을 올려줄 수 있는 순찰자 문양을 적용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약점 노출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암흑주입과 독주입의 피해량 증가를 위해서 비물리 피해를 올려주는 영리한 문양을 적용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치명적인 매복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이곳에 파멸 문양을 적용을 해줍니다. 현재 파멸 문양의 독 피해 증가량이 106%가 찍혀 있는데요. 파멸 문양의 활성화 조건 능력치는 힘인데요. 그 힘을 가장 많이 찍을 수 있는 보드가 이 치명적인 매복과 이 목격자 제거 보드입니다. 하지만 목격자 제거 보드에는 효용성 문양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는 효용성 문양을 적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곳의 경우 희귀 노드에 덫 기술의 피해량 감소 옵션이 붙어 있긴 하지만 마지막 보드라서 보너스 충족 조건이 힘이 무려 710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이곳에 파멸 문양을 적용해서 독 피해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빌드를 활용해서 악몽 던전 100단계를 클리어하는 장면들은 저희 채널에서 최근 실시간 방송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빌드를 똑같이 활용하셔도 괜찮지만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저것 추가도 해보시고 빼보시기도 하시면서 자신만의 빌드를 완성해 나가는 게 디아블로4를 가장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빌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수익이 없는 유튜버들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아주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므로 보다 유익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냉기 주입을 활용한 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